중정실로 39권 중종 15년 4월 1일 모 두 번째 기사 1520년 명정덕 15년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가을처럼 서늘했다. 중정실로 39권 중종 15년 4월 1일 모 세 번째 기사 한무리가 지다. 중정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1일 모 네 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팔곡성 자리에서 나와 오곡성 자리로 들어간 것은 형상이 주발 같고 꼬리의 길이가 4대자쯤 되고 붉은색이었으며 관색성 자리에서 나와 방성 자리로 들어간 것은 형상이 주먹 같고 꼬리의 길이가 서너 자쯤 되고 붉은색이었으며 태미성의 도문에서 나와 저성 자리로 들어간 것은 형상이 배 같고 꼬리의 길이가 서너 자쯤 되고 푸른색이었으며 여성 자리에서 나와 두성 자리로 들어간 것은 형상이 큰 배 같고 꼬리의 길이가 4대자쯤 되고 흰색이었으며 직녀성 자리에서 나와 대각성 자리로 들어간 것은 형상이 주먹 같고 꼬리의 길이가 4대자쯤 되고 붉은색이었다. 중제실에 39권 중종 15년 4월 1일 모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개천군에 눈이 내리고 양지한에 서리가 내리다. 중제실에 39권 중종 15년 4월 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정부 예조가 의논드리기를 저부를 책봉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므로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 원자가 준수하고 숙성하기는 하나 나이가 아직 어림으로 대정에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행리하면 혹 견디지 못할런지 모르니 선왕조의 옛일대로 편전해서 거행하되 예풍 이상과 대간 홍문관의 장관이 들어와 참여하도록 하면 아마도 곤도를 써도 중도에 맞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큰 일이니 대정에서 거행해야 하겠으나 또 혹 신뢰할까 염려되므로 우선 의덕에 따른다. 그러나 이 일을 늘 지킬 정례로 삼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삼공이 아뢰기를 요즘 재변 때문에 피전하신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절을 세우는 때를 당하였으니 정전으로 돌아가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순양의 달에 날씨가 고르지 않아 그 추위가 가을 같고 날마다 서리가 내리니 여느 때라면 정전으로 돌아갈 것이나 대례가 다가왔으니 아랜대로 해야 하겠다 하였다. 중제실의 39권 정경 15년 4월 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래 군무가 해이해야 함으로 내가 친열하고자 하였으나 재변을 만나 피전하였으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오는 초1의 날에 녹양평에 친열하겠는데 이제는 해가 짧은 때와 달라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다. 혹 길 닦는 따위의 일에는 밀력을 번거로이 써서는 안 된다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회를 세우는 모든 일은 밀력에 힘써야 하는데 이제 바야흐로 구황하는 데이므로 그 폐해가 없지 않습니다. 강모하는 곳이 녹양평뿐만은 아니니 가까운 곳에서 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반드시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까닭은 멀리 진을 벌여서 병마가 정제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 도성에서 겨우 일씩 떨어졌으니 동가를 일찍 서두를 것도 없는데 어찌 회를 세우고 가겠으며 돌아올 때도 어찌 밤이 되어서 오겠는가. 만약 성 밖에서 날이 저물면 사제감의 축구를 쓸 것인데 어찌 밀력을 번거롭히겠는가 하였다. 식은 30리를 말한다. 중조실로 39권 정종 15년 4월 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전주에서 두 해가 함께 나타났다. 전교하기라. 두 해의 빛이 분명한가. 전일본이 해 곁에 양이가 있고 빛이 있었는데 마치 해가 빛나는 듯 하였다. 이것을 보고 두 해라는 것이 아닌가? 만약 참으로 두 해가 있었다면 지극히 이상한 일이다. 감사로 하여금 다시 상수의 아래게 하라 하며 정원이 아래기를 그날 진시에 일간이 와서 해에 양이가 있다고 알림으로 나가보니 과연 양이가 있었으나 두 해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부인은 이냐 아이들에게 보게 했다면 두 해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전주의 일변은 무지한 기관들의
소견에 의지했을 뿐이니 확실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방에서 재변을 아뢰었으니 상하가 근심하고 힘쓰며 염려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요 다시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이 아린 뜻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은 연어 재번의 이유가 아니다. 옛말에 하늘에 두 해가 없다 하였거니와 이제 만약 두 해가 함께 나타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역사에 쓴다면 후세에서 해괴하게 여길 것이다. 다른 재변이라면 다만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되고 다시 물을 것이 없을 것이다. 전일 정광필이 함경도에서 왼쪽 옆구리로 어린애를 낳은 재변에 대하여 그릴 리가 없다고 여겨 다시 상세히 물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내가 다시 물으면 아랫사람을 믿는 도리에 방해가 된다 하였다. 내가 어찌 다시 묻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다만 그날 관상감이 본 바는 이렇고 전라도에서 아랜 바는 저러하므로 다시 물으려는 것이다. 다시 묻는 것이 온편한지를 사관을 시켜 삼공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전이 아뢰기를 의논 드리기를 이 재변은 지극히 이상하니 상하가 근신하고 힘쓰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나 다시 묻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외방에서 재변을 하려면 상께서는 염려하고 삼가셔야 하며 그 진위를 다시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좌의정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다시 묻게 하더라도 본자가 이 몇 사람밖에 없다면 전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령 잘못 보고 함부로 두 해라고 하였더라도 상께서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천심을 감동케 하신다면 도리어 유익하고 만사에 손해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이 유청이 의논드리기를 다시 묻더라도 묻을 만한 사람이 따로 없고 이 몇 사람에게 물을 것이며 그렇다면 감사의 서장이 이미 죄다 아뢰었는데 어찌 다시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참 희한한 일이네. 준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2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생원 구수담이 상수하였는데 대리학 이러하다. 신의 형 구수복은 전에 주서를 맡았을 때 복상의 의득을 쓰지 않고 빈종이를 끼운 일 때문에 정적이 주무하다여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 형신까지 받습니다. 당초에 윤구가 수위하여 회개할 때 좌의정 신용계가 말한 것과는 어그러지고 빠진 것이 잠은 많았는데 그때 이미 공론이 있었으므로 오늘의 일에 대하여 다들 압니다. 어찌 추문할 때를 당하여 신의 형에게 책임을 미루어 시비의 자체를 은폐하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사군자는 동료 사이에서도 숨겨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감히 실정을 감추고 거짓꾸며 헛된 말을 하여 성명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복상 때의 형은 실로 그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윤구가 회개한 뒤에는 그 일을 분명히 말하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곧 기초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으므로 드디어 그 일을 빼놓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복상은 하나의 중한 일이므로 일기를 장속할 때 빈장을 끼워 넣어 저 사람이 말을 전하기를 기다려서 책에 쓰려 하였으나 윤구가 오히려 은폐하고 말하지 않았으니 무엇에 의가하여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의덕하여 회개할 때에 신의 형은 빈청에서 종계에 관한 의논을 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듣고 있었으니 복상의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 원의 관원이 함께 기사의 붓을 잡음으로 각각 들은 것을 곧 책에 써야 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일을 스스로 쓰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주서는 사관의 이유가 아니므로 이미 한 주서가 있어서 그 일을 써서 아뢰면 다른 주서가 또 참여하여 들을 리가 없으며 만약에 참여하여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한때의 승지와 사관이 함께 보아서 알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목일지라도 은폐할 수 없는데 더구나 무사람이 본 것이겠습니까? 증조실화 39권 중종 14년 4월 1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경기 안성에 이날부터 초여섯 날까지 서리가 내려 별을 죽이고 초목이 다 시들었으며 평안도 운산군에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려 서직이 손상되었으며 전라도 광주 등 23읍에 서리가 내렸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순양의 달에 날이 가을처럼 춥고 날마다 서리가 내리니 내가 매우 두렵다. 형옥에 억울하게 지체된 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연말에 한 안악이 원망하면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였거니와 옥수 중에 억울하게 지체된 자가 있다면 역시 재변을 부를 만하다. 형조로 하여금 지체된 일이 없도록 빨리 결단하여 억울하게 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철원부사 이고는 본디 이를 살피지 못하는데도 전국 공신에 잠록될 때에 아주 비굴하였으므로 사람이 비루하게 여깁니다. 이곤이 스스로 공이 있다고 울면서 청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전국 공신이라 하였다. 또 불의로 남의 수양이 되어 그 재물을 벌었으니 본디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변변치 않으므로 사람들이 다 천하게 여깁니다.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원을 잃은 사람으로 제사할 수 없으니 가소서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주의 일변 때문에 정원에 명하여 책기 교서를 지어 중에 반포하게 하였다. 내가 덕이 부족하고 어두운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큰 기업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백성이 몸둘 곳을 잃게 할까봐 염려되어 근심하고 힘쓰며 정성을 기울여 온 지 이제 15년이 되었다. 그러나 다스림에 공효가 없을 뿐 아니라 바야흐로도 위난의 조짐이 있어 가뭄과 홍수가 없는 해가 없으므로 백성은 늘 굶주리고 창고의 곡식은 거의 다하여 장차 진유를 이어가기 어려운 데다가 천문이 자주 이변을 일으키고 지도가 안녕하지 않으며 음양이 순서를 잃어 서리와 우박이 때 아닌 때에 내리고 흙비가 내리며 괴상한 물건이 생기는 따위 일이 복잡하게 함께 이르니 예부터 없던 하늘의 심한 견책이므로 내가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절실하게 그 까닭을 살핀다. 내 마음이 가려져서 온갖 하는 일이 어그러졌는가? 안에 엄하게 다스려지지 않아 공의가 정제되지 않았는가? 사정이 전도되어 시비가 정해지지 않았는가? 상벌의 법도가 없어 권장과 징계가 되지 않는가? 형혹이 지체되고 잘못되어 억울한 일이 날로 쌓이는가? 침탈을 당해도 고할 길이 없어 시름과 원망이 극에 달했는가? 변망이 허술해서 외적이 틈을 엿보는가? 이런 다 오로지 내가 예법도를 어겼어 화기를 범하여 어그러지게 한 것이므로 스스로 매우 책망하며 몸둘 바가 없다. 그러나 어찌 감히 스스로 하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수성에 힘써 반드시 재앙을 거치게 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허물은 참으로 스스로 맡아야 하나 서사의 타락은 신료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정부는 내 지극한 생각을 본받아서 함께 공경하며 중회에 효유하여 밤낮으로 잘 삼가고 각각 제 직분에 부지런하여 화기를 기르고 초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 잘못과 민간의 병폐를 아뢰게 하라.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권균을 예조 판서로 채침을 사헌부 지비로 2번을 사관은 사관으로 김극계 이겸을 장령으로 황사우를 지평으로 김영을 홍문관 부응교로 소세리양 황휴헌을 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3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서리가 내렸다. 경기의 양근, 적산과 전라도의 전주, 익산, 창평, 운동, 화순, 인피와 강원도의 원주, 평창, 횡성에 3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렸다. 양양, 간성, 회양, 고성, 평강, 삼척에 눈이 내렸으며 금강산은 눈의 깊이가 7촌이었다. 4월에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속 강목을 강독하였다. 시감관 임추가 아뢰기를 성고종이 보신에게 말하기를 진화는 질박하고 충실함이 여느 사람보다 훨씬 더하니 짐이 그를 얻음에 깊어서 잠이 안 온다 한 것은 만세의 비난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제가 북으로 잡혀가서 중원의 땅을 이미 죄다 버렸는데 고종은 잠시 아내를 탐내고 태축만을 힘쓰므로 소인이 그때에 아첨하고 순응하였으니 이는 고종의 복수하려는 성의가 지극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능히 광명정대하고 능히 사정을 가리며 성심으로 통분하고
회복의 뜻을 단단히 가졌다면 큰 간적이 온갖 방법으로 아첨한다 하더라도 어찌 제 뜻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대저임금이 사육에 가리워져서 소인을 군자로 여기고 군자를 소인으로 여기면 멍청이 스스로 어두워져서 사정을 가리지 못합니다 하고 영사 이 요청이 아래기를 무릇 소인의 술법을 임금이 예로부터 다 알지 못하여 마침내 그르쳐집니다. 이를테면 왕원색이 밖으로 소박하게 보이고 안으로는 교사를 감추어 신종의 명철로도 살필 수 없었으므로 마침내 정치를 물러나게 하였으니 이는 후세에서 거울 삼을 만합니다 하고 임추가 아래기를 상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괴뢰의 길을 가져올 만합니다. 조정이란 마치 한 사람이 몸에 혈기가 유통하여 사지가 편안해야 한 몸이 부드럽고 씩씩하듯이 상하가 상합하여 사방에 함께 일체가 되어야 조정이 편안하고 국가가 다스려지니 이것은 자연의 도리입니다. 대저 상합하는 방도는 언로를 여는 데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아랫 백성에게 창문 하늘이 있었고 또 우가 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절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대저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금은 본디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듣고 마음을 비워 받아들여 상하의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해야만 저절로 조정이 화목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천둥 같은 위험 아래 누가 감히 기위를 범하겠습니까? 근래 천재지변이 잇따라 일어나서 그치지 않은데 무슨 일에 대한 응험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상하이 상합하는 듯이 미진하고 조정 사이의 화협이 미진한 소치인 듯합니다. 또 기근이 매우 심한 데다가 여역도 아울러 당했는데 경기는 왕정이 먼저 미치는 곳인데도 외방보다 더욱 심하니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진구의 방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의 재변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어제 이미 대신에게 일렀거니와 상하가 진실로 공고수성해야 마땅하다. 하며 지평 임건이 하르기를 근래 재변이 따라 일어나서 거의 없는 날이었고 또 만물이 자라는 나는 때에 날마다 서리가 내립니다. 시경에 정월에 서리가 많으므로 내 마음이 상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위망이 닥친 데다가 재변도 이르렀으므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저 조정은 한 몸과 같으니 태평하고 화목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의심하고 시기하며 잔 일을 몹시 살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근자의 죄를 입은 사람은 국정을 걸어찼다 하여 모두 귀양 같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자는 죄주고 죄가 없는 자는 써야 정령이 공평하게 되는 것이니 이들이 동시에 천용되었다 하여 구별해서 서로 시기하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죄인과 조정에서 정사할 때 의심하고 시기하는 일이 많이 있으니 어떻게 조정이 화목하고 상하가 상합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늘 육조와 한성부 당상관의 좌부좌를 의정부가 녹사를 나누어 보내어 날마다 써왔어 열흘마다 서게 하게 하셨습니다. 대저 삼공은 육경을 거느리는 자이므로 늘 규검을 가해야 하겠으나 육경은 나라의 대신이므로 믿음으로 대우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은 믿음으로 대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조 공조는 사무가 많은 곳이 아니므로 당상이 사좌하는 날이 늘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조 공조의 당상은 추고를 면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인심이 화평하여 천재의 화가 응하는 것이니 인심이 불납하면 역시 비상한 재변을 가져올 만하다. 조정 사이에서 의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따로 가지고 같은 조정에 있는 인물을 구별한다면 매우 옳지 않다. 육조를 규찰하는 일은 이미 규례를 정하였고 즉시 고칠 수 없으므로 전례대로 따른 것이나 이 일은 늘 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하며 이 유청이 아래기를 조정이 한데 모일 때에 나아가고 나아가지 않는 것은 의례 다 규검하며 종부시에 관하는 말하면 지위가 낮은 직장으로도 일품인 종친이 나아가고 나아가지 않은 것을 스스로 규검합니다. 육조의 근만은 다른 일로 검거하기가 실로 어려우므로 녹사를 시켜 나아가고 나아가지 않은 것을 스스로 쓰게 하여 달마다 삼순에 서게 하는 것이 온편할 듯합니다. 신등이 어찌 육경을 의심하고 시기하는 바가 있어 그러겠습니까? 또 낱낱이 죄를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께서 그 것만을 아시게 하시려는 것뿐입니다. 하니 임건이 아뢰기를 신이 아랜 의심하고 시기한다는 말은 이 일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육조에서 직서를 게을리한 일이 있으면 정부가 소문에 따라 규검해야 옳다 하며 임건이 아뢰기를
낭청을 불러서 말해도 건가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래기를 그것은 실례입니다. 낭청을 불러 말하면 어떻게 교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마지못해 이렇게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하고 임건이 아래기를 신은 전자의 배록사를 가두어 견책하는 뜻을 보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정부가 육조를 규검하려면 어찌 그 방도가 없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이렇게 몹시 살필 것 없습니다. 하고 헌납 한윤창이 아래기를 태만하여 부지런하지 않은 자를 안다면 각별히 개창하여 다스려도 무방합니다. 또 태양은 임금이 상인데 일변이 자주 일어나니 신의 생각으로는 특별히 과실이 있었어이지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닌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에 두 해가 함께 나타나서 지극히 놀라움으로 다시 상세히 물으려 하였으나 대신이 불가하다고 함으로 묻지 않았다. 그러나 상하가 서로 닦아서 그치게 하는 도리를 다 해야 한다 하였다. 배록사는 배종하는 녹사인데 녹사는 경아전의 하나로 대군, 왕자군, 의정부, 중추부의 당상관, 육조의 참판 이상, 도총부의 당상관, 오위장, 겸 사복장, 내금이 장들에게 각각 1인씩 딸리거나 몇몇 관세에 딸리어 잡무를 맡아보는 이속인데 배록사란 앞에 말한 고관 개인에게 딸린 항시 수정하는 녹사라는 뜻이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4일 신효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르기를 날마다 바람이 몹시 불고 서리가 내립니다. 선양의 달에 이런 재변이 있는데 신등은 그 꾸지람의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신등은 다 변변치 못하여 정승자리에 무릅쓰고 있으므로 음양을 섭리하지 못하니 어진 사람에게 조습하는 직임을 맡기면 재변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는 재변이 있으면 삼공을 책면하였으나 이는 매우 잘못이다. 이제부터 다시 더 공구수상해야 하며 사직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어서 아래기라 녹양평에서 친녀를 거행하고자 하면 무비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컨대 근교에서 거행하고 녹양평에서는 가을이 되거든 거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더군데 경기 안은 기근에 쫓겨서 경종에도 모자란다 하며 상께서는 진념하여 백성을 번거롭히지 말라 하시니 전주와 의 터로 도로의 수리는 밀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녹양평은 근교보다 조금 먼데 가을에는 해가 잡아서 다녀올 때에 밤이 될 표단이 있을 것이나 지금은 해가 길므로 먼 곳에서 거행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가을 같았다. 경계의 장단에 우박이 내려 공물을 헤치고 서리가 내렸으며 전라도의 진산, 용안, 고산, 동북, 진안 등의 고을에 3일을 잇따라 서리가 내렸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5일 엠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았다. 조참은 조이의 하나이다. 백관이 조의하여 임금에게 배례하는 조정의 의례이다. 경중에 있는 종친 및 묵무백관이 매월 5일, 11일, 21일, 25일에 정전의 앞들에 모여 거행하는 것이다. 상리예이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5일 엠술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기를 어제 녹양평에서 친열하는 것이 온편치 못하다는 것을 한번 아뢰었으나 윤화하는 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흉년이 들어 군마가 굶주림으로 이식이 되는 곳을 다녀올 때는 중도에서 거꾸러지는 패단이 있으며 일에 손해가 많이 있을 것이며 병조도 군마가 요이고 약한 것을 금심하며 아래 사람들의 뜻이 다 그러합니다. 청군대 추성을 기다려 관가를 아울러 거행하며 무사를 친열하시는 것이 온편하니 지금은 우선 건교에서 거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패단이 있다면 어찌 반드시 녹양평에서 거행해야만 하겠는가? 내가 먼 곳에서 거행하려는 까닭은 군마를 정제하고자 하기 때문이었으나 이번에는 전관에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관은 살고지이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5일 엠술 세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따라 일어나서 순양의 다리 서리가 내리기까지 하였으므로 대신들이 이제 와서 그 벼슬을 사용하였으나 어찌 사직한다여 재변이 그칠 수 있겠는가. 두렵게 여기고 닫고 반성하며 염려해야 옳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참되게 하늘에 응답하여 재변을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군무가 해이한 지 오래거니와 당근군사는 기마 복마를 가지고 입영하여 수번해야 하는 법인데 늘 서울 사람의 말을 빌어서 전고의 준비를 하고 스스로 기마 복마를 갖추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므로 먼 곳에서 관열하여 그 군마를 정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신이 폐단이 있다 하므로 이제 우선 정지하였다. 군마가 정제되지 않은 것은 병조의 검거가 매우 게으른 소치이니 이제부터 엄하게 검거하여 해야지 않게 하라 하며 영사 김전이 아뢰기를 법에 있어서는 기마 복마를 갖추어서 입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곡초가 아주 귀함으로 군마가 피곤하고 또 경계 백성이 바야흐로 경종에 종사하므로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추성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기 백성에게 과연 그 폐단이 없지 않겠으나 군마가 부실하다는 것을 말삼는다면 옳지 않다. 열무할 때도 그렇다면 만약에 먼 지방에 뜻밖의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쓰겠는가? 흉년이라 하더라도 군호의 일은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가보년의 변 이해에 외변이 있었다. 군마가 정제되지 않았으므로 싸움에 나아갈수면 남의 말을 빼앗아 타고 갔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하며 대세간 서지가 아뢰기를 올해에는 기근이 매우 심하여 백성이 의지해 살아갈 수 없으니 상공이 아랜 것이 지당하며 군마의 일로 말하면 상의 분부 또한 지당하십니다. 신이 살피건대 책기 전지에 사정이 전도되어 시비가 정해지지 않았는가 하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느 때라면 옳습니다만 근래는 붕비로 정사를 어지럽힌 무리에 대해 낱낱이 주의를 다스리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 중에 아주 심한 자를 뽑아서 정죄하였으나 아랫 사람들 중에는 혹 의논이 같지 않은 자가 있는데 다시 이 본부가 계시니 신은 상의 의향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지는 승정원을 시켜서 기초하였으니 나는 법년이 보았는데 만약에 유심히 본다면 과연 그렇겠으나 평심으로 본다면 그 그름을 모를 것이다. 하며 집이 채침이 아뢰기를 근래 사정은 분명하게 진퇴되었으나 인심은 혹 이와 같이 정해지지 못한 자가 있으니 전지를 본 자는 반드시 의심을 일으켜 사정을 분별하여 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서지가 아뢰기를 상의 뜻이 이것을 법년이 말하였다고 하신다면 그만이겠으나 만약에 전일의 일에 대하여 의심을 지니고 분별하지 않아서 이런 전지가 계셨다면 신의 생각에는 불가한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운이 멀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서 기초한 것이다. 또 육조 당상의 좌를 서게 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고 잣다르며 고래가 아니니 어찌 잘못됨이 없겠는가 하며 서지가 아뢰기를 일찍이 농계하리 하였으나 대가는 교차를 소임으로 하며 또한 의정부와 육조를 총습하고는 일이므로 감히 농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두 가지 불가한 것이 있는데 육경을 너무 각박하게 대하는 것이 한 가지이며 도당의 대신을 스스로 검거해야 옳을 터인데 이제 열흘마다 서게 하여 상을 번거롭게만 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대저 임금은 위에서 편안하고 신하는 아래에서 노고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스스로 검치하지 않고 위에 번거로움을 돌리는 것은 매우 편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채침은 나르기를 대저 육경은 삼공에 버금가는 나라의 대신이니 검치하는 일이 없더라도 스스로 부지런히 삼가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찌 남의 검획을 기다리겠습니까?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정부가 좌부좌를 서게 하여 법사에 내려 첨언하면 난관들이 정제되지 않은 까닭에 좌기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나 당상이 직사에 부지런하면 난관은 자연히 정제될 것입니다. 대제인은 반드시 검가하여 직사에 부지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을 서게 하면 육경이 반드시 스스로 부지런히 삼가서 경계하고 힘쓰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법은 조정조에 없던 것인데 이제 비로소 건의하였으나 새 법에는 반드시 그 배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참찬관 윤은필이 아뢰기를 신이 직숙하던 날 사경의 일관이 남방에 화기가 있다 알림으로 신이 일어나서 직접 보니 과연 횃불 같은 붉은 기가 있는데 나아갔다 물러갔다 하고 거질듯 하다가 도로 치열함으로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무릇 상께서 하시는 이를테면
경영 같은 일을 멈추어 처음과 같지 않게 하시니 근심하고 힘쓰며 염려하여 날마다 어진 선비를 만나고 연방하여 재변을 거치게 하는 방도를 거행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경련을 하루 3번 다 그만두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전과 같지 않으니 시는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그일 과연 제사의 제계 때문에 여러 날 경연에 나아가지 않았다. 또 경연은 또 혹 아침이나 낮 또는 불시로 열무로 일정한 규례가 없으니 새때로 정하여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 진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5일 임술 4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대신이 말하기를 군사들이 곡초가 귀하기 때문에 말을 기르지 못하여 말이 많이 여위고 약함으로 중도에서 거꾸러지는 패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니 행행할 때 정제하지 못하였다면 징발하여 변방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쓰겠는가? 이제부터는 수번하는 군사가 입영할 때 각각 기마, 복마를 정제하여 회의하지 않게 하라. 중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5일 임술 5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정부가 육조 당상의 좌부 좌를 늘 서게 하는 것은 매우 온편치 못하니 이제부터는 서게 하지 말고 소문이 있거든 각별히 검거하라. 진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5일 임술 6번째 기사 형조가 아래기를 전라도의 한 정병의 딸이 내금이에게 시집갔다 같이 아비가 죽은 뒤에 영리와 간통하였는데 이 여자를 정병의 자식으로 논한다면 사족이 아니므로 사주의에 해당하지 않으나 내금이의 아내로 논한다면 사족입니다. 또 여주인의 얼람을 때린 산호가 있는데 법으로는 본주의 기친을 때린 죄는 사죄에 해당하나 출가한 자매는 복을 낮춥니다. 이 사람들을 어느 율에 결단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얼랍은 아버지 첩의 소생인 오라비를 말한다. 중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5일 임술 7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사정이 정도되어 시비가 정해지지 않는가 하는 말은 과연 간사한 무리가 엿볼 듯한 패단이 있으나 전지가 외방에 반포되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각사에 반포되었으니 고칠 수 없다. 중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5일 임술 8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소학을 강독하였다. 시간간 정사룡이 아래기라. 이 글에 이르기를 장공녀가 능히 스스로 용인함으로 구세가 동거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무릇 사물을 대할 때는 용인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용인하지 못하면 일을 실패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조그마한 것을 참지 못하면 그 큰 모책을 그르친다 하였거니와 옛사람은 번번이 인이란 글자에 공을 썼습니다. 범인에게 있어서도 그러한데 더구나 임금이겠습니까? 상께서도 힘쓰고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저 귀에 거스리는 말이 있으면 용인하여 받아들이시고 사물을 대할 때도 언제나 인으로 덕을 삼으면 무슨 일을 대하여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능히 참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 일이 적을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5일 임술 9번째 기사 유이, 유연종 등이 능히 예문대로 상례를 치러왔으므로 특별히 상무를 내렸다. 이치를 하는 사족이 아닌데 능히 예문대로 상례를 치렀으므로 중청감사가 포기하였다. 중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5일 임술 10번째 기사 경기 장단과 평안도 성천에 우박이 내리고 경기 부평 용인 음직과 전라도 금산 여산 함열 등 고을에 날마다 서리가 내렸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중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속 강목을 강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범종류는 재상이 되어 의연히 국사를 자기 책임으로 여겼으니 정사에 사가 많기는 하였으나 재상으로서 국사를 자기 책임으로 여겼다면 어찌 우연히 한 것이겠는가 하며 지평 임건이 아뢰기를 범상한 사람은 능히 사를 버리지 못하므로 국사를 자기 책임으로 삼지 못합니다. 만약 능히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하여 집을 잇고 공을 위하여 사를 잇는다면 국사에 무슨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청렴하기로 유명한 재상 유관은 살림이 매우 가난하여 사는 집이 비바람을 막지 못하므로 인매를 당하면 반드시 우선을 쳐 받들고
받쳐 들고도 편안히 여기며 말하기를 이런 매우에 의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보존하겠는가 했습니다. 또 정장소는 정승이 되어서도 사는 집이 겨우 식구들을 들이만하여 손을 맞을 곳이 없었으나 늘 창고를 스스로 지켰는데 국사에 대하였으면 의연히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연히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 재상이 된 자는 사는 집이 다 화사한 것을 승청하는데 온 조정이 다 그러하며 집이 한둘뿐이 아니니 그 패단이 매우 큽니다. 이는 살을 닦고 집을 돌보되 공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하고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재상이 국사를 자기 임무로 여기는 것은 모두 그 책임입니다. 지위가 온갖 권한 위에 있으므로 그 임무가 가장 중한데 국사를 자기 임무로 여기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재지와 기국에는 장단 고하의 차이가 있으니 만약에 얕고 짧은 지혜와 막히고 좁은 기량으로 경망하게 헤아려서 스스로 국사를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여 망령되게 건명하는 것이 있다면 그 건명하는 것이 일을 실패하고 정사를 실패하게 하기에 족할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힘이 약한 사람이 억지로 힘써서 무거운 것을 들되 끝내 견디지 못하고 마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이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현능이 넉넉하고 재기가 넓은 사람은 자신이 국가의 큰 일을 맡을 수 있으며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임건이 아뢰기를 참으로 국사에 대하여 자기 임무로 여기는 사람 마음이 있다면 국사에 무슨 성취되지 못할 걱정이 있겠습니까? 대조 정성의 자리는 온갖 벼슬이 관계되는 것이니 재지가 짧고 얕은 사람은 과연 이를 성취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일명의 사라도 애물하는 마음을 간직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더구나 재상이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예전부터 임금 중에 시작을 잘하는 이가 없으나 끝까지 잘 맺어내는 이가 드문 것은 마음을 굳게 유지하지 않아서 지키고 버리는 것이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보건대 전자에는 상께서 날마다 경연에 나오시고 또 불시와 야대도 열어 힘쓰고 게을리하지 않으셨는데 근래는 점점 전자에 미치지 못하시니 신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저 임금에게 경륜이 있는 까닭은 서사를 강론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어진 사대부와 치도를 강구하여 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그중에 깊이 거처하므로 어진 사대부를 대할 때는 적고 환강, 공첩을 친근할 때는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경연에도 나아가지 않았나면 바른 말과 바른 일을 어디로부터 보고 듣겠습니까? 그늘덕건대 당상의 인원의 복식은 모두 대전에 따라 사라 능단을 쓰라고 특명하셨다 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본디 토산이 아니니 이 때문에 물가가 되고 화살을 서로 승상하여 좋기 위로는 천대를 구하고 아래로는 민원을 부를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할 터인데 문득 회복하도록 명하셨으니 신은 의혹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련은 처음에는 셋때 다 그만두지 않았으나 근자에는 경련은 규율에 얽매일 수도 있고 혹 낮이나 아침 또는 불시로 하여 일정한 교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늘 오래 경련에 나오지 않은 까닭은 대제와 국기의 치제 때문이었다. 살아능다는 과연 사치가 지나침을 있게 하였으나 안 되겠으나 사람의 의장에 각각 등분이 있고 조종께서 정하신 제도이므로 특별히 회복시켰으며 전일에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다. 융복에는 입음으로 도로 복구시킨 것이다 하였다. 헌납 한윤창이 아뢰기라. 대개 대신의 직임은 언론을 공평하게 하고 임금을 보도하고 어진 선비를 추천하는 것이 따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을 보면 무릇 대신으로서 한때 건명한 것이 없던 자는 하는 것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녹만 먹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거니와 만약에 건명하는 것이 일을 실패하게 한다 하여 도리어 옛것을 지키고 수년이 잠자코 있는 사람만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건백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건명하려면 먼저 삼가며 두루 생각하고 익히 생각해야 한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신은 수년이 잠자코 있는 것을 어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재기가 짧고 얕은 자라면 건명하려 하더라도 도리어 정사를 실패하고 일을 실패하는 패단을 가져오므로 수년이 잠자코 옛것을 지켜 그 패단이 없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신도 외람되게 정성자리에 있어 스스로 재지가 모자람을 알고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며 음양을 섭리함에 있어
공효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부지런히 출사하는 것을 임무로 여겨 3, 4일 또는 5일, 6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합주하여 전보다 조금 자주 합니다. 그늘 대간이 아뢰기를 이조 공조는 일이 없는 것이므로 상시 좌기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으나 이것은 매우 살피지 못한 말입니다. 이전은 천관이므로 백관의 진태와 백사의 직치가 다 달려 있으며 공조는 궁궐, 성황과 각처의 영성과 교량, 천택을 마다 다스리는 것이니 좌기하지 않는다면 그 일들을 금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헌이 육조의 당상을 작관하지 못하더라도 난관이라면 상시 작관할 것입니다. 서기하는 것을 번거롭고 잣달다고 한다면 옳거니와 이조 공조를 일이 없는 곳이라고 그러므로 반드시 좌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옳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육조에 어찌 경종의 차이가 있겠는가. 이조 공조도 좌기하지 않았으나 안 된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혹 7, 8일 또는 10여일까지도 좌기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어찌 폐사하는 폐단이 없겠습니까? 신이 중국에 갔을 때 보니 육부의 상서가 다 밝기 전에 출사하였다가 해가 지고 쇠파하였습니다. 신이 기별하거나 알 일이 있어 널 예부에 가면 좌기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대저 예부는 외국에서 조빙한 사신이 통속되는 곳인데 그때 황제가 외방에 있었으니 예부가 자주 사좌하지 않았다면 외인이 신청하거나 보고 들을 일이 있더라도 또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일은 본데 이러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밤낮으로 게으리하지 않는 도리이겠습니까? 대전에 해가 길 때는 묘시에 출사하고 유시에 파하며 해가 짧을 때는 진시에 출사하고 신시에 파한다는 법이 가추 상세히 실려 있으니 이것은 전열역에도 사좌를 파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관은 반드시 옥사에 지체가 없게 하고 성관은 반드시 사성이 단절되게 해야 합니다. 세종조에 2년 동안 옥이 비고 성종조에도 옥이 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옥에 지체된 수인이 많고 송사도 몹시 번거로우니 부지런히 출사하지 않으면 더욱 지체되고 더욱 번거로워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늘 이미 분부하였거니와 옥성을 맡은 관원은 빨리 결단하여 지체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망령되게 옥을 비우기로 마음먹고 빨리 결단하려 한다면 그 사이에 반드시 억울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각각 지체된 옥성을 염려하여 부지런히 사자하고 공명하게 결단하여 지체된 것이 없게 해야 한다. 하매 임건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육조의 좌부좌를 사기하는 일은 대체로 손상할 듯 하므로 전과 같이 아뢰은 것이니 남건의 말은 전한 자의 잘못인 듯합니다. 신이 아뢰듯이 어찌 이조 공조는 늘 사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이조가 사람을 써는 것을 보건대 병조, 형조, 홍문관, 장례원의 권능 같은 것도 다 차임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늘 정사 때에도 채우지 않았으니 이것은 기묘하고 기묘하지 않은 것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이 기묘한 것은 먼저 채워 차임해야 한다 하며 지사 홍숙이 아뢰기를 근래 옥사에 지체된 것이 많으나 신이 현관으로서 보면 부득이 관리가 그 일의 곡직과 수미를 잘 살피고 결단해야 하므로 빨리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인심이 갖가지로 교사하여 점점 예전과 같이 순화하지 않아 갑니다. 고든 자는 늘 적고 굽은 자는 늘 많아서 모두가 거짓말로 꾸미고 이리저리 잇따라 끌어대어 증명하니 관리로서는 그 말에 따라 상세히 취획하여 간사하고 거짓 꾸미는 꼬투리로 적발하고 있어 곡직을 분별합니다. 상세히 취획하는 사이에 시일을 천연하게 되므로 옥수가 40여인에 이르도록 많이 적처되어도 아직 결단하지 못하였으니 지극히 황공합니다. 하고 특징관 한형윤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한성부의 당상으로 있었는데 이제 다시 맡게 되어서는 사성이 갑절로 늘어났으니 인심의 교사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정이 없는 것을 스스로 허탄한 말을 꾸며서 그 간수를 부리려 하니 관리가 부득이 천천히 그 본말과 곡직을 규명하고 써야 결단해야 하므로 과연 지체된 일이 많습니다. 또 난관을 자주 갈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옥성을 맡은 관원만 자주 갈아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백사가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난관이라면 옮겨 차임하지 못하고 30개월이 지난 뒤에야 갈았는데 지금은 가는 것이 잦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 과연 농박당한 사람이 번다 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서로 옮겨 채워 차임하였다. 이 때문에 정사하는 날도 잦았으나 이제는 이미 그 패단을 징계하였다. 하며 홍숙이 아뢰기를 형조는 생살이 관계된 곳이므로 그 소임이 중한데 난관이 자주 갈리니 이것은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신관이 직임을 가름하면 전관이 하던 일에 대하여 본말을 잘 안 뒤에 결단해야 하거든이와 생살 같은 중한 일에 오인될 것이 있는데 전관이 한 것을 잘 살피지 못한다면 그 폐해가 많을 것입니다. 하고 한 형륜이 아뢰기를 일에 익숙하지 못한 젊은 사람이 문득 옥성의 벼슬을 맞고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관사로 옮기니 이러고도 옥성에 지체가 없게 하고자 하면 되겠습니까? 하였다. 홍숙이 아뢰기를 임건의 아래엔 경련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다는 말은 매우 마땅합니다. 경련을 멈추지 않으면 어진 사대부를 만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는 공사가 번거롭지 않았으므로 새 때 다 경련을 멈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경련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공사가 역시 지체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잘하지 않는 이는 없으나 능히 끝내 잘하는 이는 드뭅니다. 예전부터 임금으로서 누가 처음을 잘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능히 끝내 잘한 이는 드뭅니다. 지금은 상시와 같은 때가 아니라 경장하는 때이니 더욱 상가고 두려워하며 정성을 기울이기를 전일보다 고부로 해야 합니다. 인심은 지키고 버리는 것이 무상한데 상께서 처음과 같이 아니하여 점점 잘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으로서 누가 스스로 힘쓸 자가 있겠습니까? 하고 한 형륜이 아뢰기를 당태종은 영명이 남보다 뛰어난 임금인데도 위증이 10가지 조짐을 상수하여 경계하였습니다. 대저 임금은 처음에 잘하지 않는 이가 없으나 뒤에 게을러지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자주 일어나 이제 바야흐로 만물을 양용하는 정량의 철에 날마다 서리가 내리니 그 재앙이 무엇에 말미암은지 모르겠다 하며 홍숙이 아뢰기를 제때가 아닌데 서리가 내리는 것을 옛 사람들은 가장 큰 제의로 여겼습니다. 이제 번가리하고 모를 심을 때 이런 제의가 있으므로 뭐가 많이 상한 뿐 아니라 보리도 상하에 성숙하지 못하고 과실나무도 다 선상을 입으니 이런 제의는 고금에 드뭅니다. 상께서 공고수성하여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염려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한창윤이 아뢰기를 경년에는 자주 나오시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공사라면 많이 적체되더라도 잣단 일을 낱낱이 친히 보살펴서는 안 되며 경년이라면 하루라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경련을 중하게 여겨서 먼저 본원을 다스려야 하겠으나 시사, 청정은 만개가 관계되는 것이니 본원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기묘할지라도 만개에 본다한 것에 성녀를 두시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경련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은 되게 옳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임금은 아침에 국정을 보고 저녁에 서사를 듣는 법이니 잣단 일이라면 임금이 친히 결단할 것 없겠으나 국정 서사 중에 큰 것이라면 어찌 죄다 아랫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신이 업관이 되어 보건대 정상에는 혹 용서할 만한 일이 있어도 법에 있어서는 벗어날 수 없는 자가 참 많은데 법리는 법을 지킬 뿐이니 이런 상께서 체결하셔야 정과 법이 아울러 행해져서 억울한 패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영과 시선은 한편으로 치우치게 멈출 수 없다.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으면 본원을 다스리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서정, 서사도 듣지 않을 수 없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임금의 직무는 사람을 얻는 데 있을 따름이니 얻은 사람을 찾기에 노고하고 마땅한 사람을 얻었을 때 편안한 것이며 온갖 옥성과 온갖 금법을 구태에 알리하지 않은 것은 무능의 일인데 이것은 만세에 통하는 괴범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서옥 서사를 친히 돌보지 않으면 정과 법으로 보아 용서할 만한 자를 어디로부터 알겠습니까? 더구나 생살 여탈은 다 임금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아랫사람이 스스로 재결할 수 없는 것이매리까 하였다. 진저실의 39권 정정 15년 4월 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장령 이겸은 집안이 미천하고 인물이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동지 중추부사 이 계복은 그 직이 부총관을 겸하는데 이 사람은 비루한 사람입니다. 봉상씨 주부 조연은 탐호하여 조정의 바늘에 둘 수 없습니다.
하니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관이 논박받으면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이 겸은 갈도록 하라. 나머지는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6일 개회 세 번째 기사. 1권이 있었는데 안은 황색이고 밖은 백색이었다.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서늘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6일 개회한 네 번째 기사. 경기 양편 통진 내 6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리고 평안도 성천에 우박이 내리고 맹산 영원 희천 등 고을에 눈이 내리고 영변에 서리가 내리고 전라도 나간에 3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렸다. 계속 이러네 날씨가.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풍이 불었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전관에서 친열하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유성이 천시원에서 나와 대각성 자리로 들어갔는데 형상이 주먹같고 꼬리의 길이가 5, 6척쯤 되고 붉은색이었다. 비성이 천시원에서 나와 관색성 자리로 들어갔는데 형상이 컨베와 같고 꼬리의 길이가 5, 6척이고 흰색이었으며 또 청봉성 자리에서 나와 구진성 자리로 들어갔는데 형상이 주먹 같고 꼬리의 길이가 5, 6척쯤 되고 흰색이었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7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용담현에 5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리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8일 얼척 첫 번째 기사. 삼공의 의논들이었다. 정병의 딸은 본계는 천할지라도 이미 내금이의 아내가 되었으니 의리 사족의 안학으로 논해야 합니다. 산후 50동은 본주의 기친을 때렸으나 부인은 지아비의 집을 내 친으로 삼음으로 출가했으면 당연히 복을 나주는 것이니 다만 오복의 제도에 따라서 논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속인 친족에게 있어서는 모두 같은 형제요 남녀 적세의 구별이 없는 것이니 출가의 예를 원용하여 등급을 맞춰 논한다면 율문의 논의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오복은 5등급의 상복이다. 곧 참최, 거친 삼배로 만들며 아랫단을 꿰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자최, 거친 삼배로 만들며 아랫단을 뒤집어 꿰매을 말한다. 대공은 비교적 오리 굵은 배로 만든다. 소공은 비교적 오리 가는 배로 만든다. 심한은 가는 배로 만든다. 그러나 복을 입는 기간을 함께 넣어서 생각하면 참채 3년, 3년은 만 2년이다. 자채 3년, 자채 장기, 장은 지팡이를 짚는 것이다. 자채 부장기는 자채 5월을 말하고 자채 3월은 기년 만 1년을 말한다. 대공 9개월이고 소공 5개월, 심한은 3개월 등의 등급으로 나뉜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8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8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정응린을 사헌부 장령으로 유형을 사관은 정언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8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고 햇머리가 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8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경기 인천 남양 강화 부평 양천 김포 검천과 충청도 면천에 지진이 있었다. 전라도 장수현에 7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렸다. 충청도 대흥현의 민가에서 소가 새끼를 하는데 뒷다리에 큰 마디 아래에 두 다리가 더 있었다. 중조실록 39권 중조 15년 4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원이 함경남도 병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전에는 여염 무창에 와서 사는 호인이 다 이를 때는 겨우 헛말을 하지 못하고 다만 지체하다가 스스로 돌아가고 말았었는데 이제 계본을 보니 김주성합이 병사가 다 이르러 보낸 사람을 만날 때 군사 60명으로 자위하고 그 가운데서 글상에 앉아 말하기를 너의 생사는 내가 처치하게 달려있다.
목숨이 아깝거든 다시 오지 말라. 너희 나라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도 너희 나라에 대한 우환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알려라 하여 그 언사가 지극히 오만하였으므로 추성을 기다려 쫓아낼 것을 대신이 이미 농계하였습니다. 국가가 모욕을 받은 것이 이제 우연한 것이 아니니 각별히 병무를 조치해야 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라. 저들의 말이 지극히 그 오함으로 온갖 방법으로 타이르더라도 스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쫓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쫓으면 변방의 말썽이 일어날 것이고 쫓지 않으면 끝내 우리의 우환이 삼포의 외란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초열흘 날 조계 뒤에 정성을 지낸 사람과 의정부 전원과 육조의 판서와 한승부 판령과 지변사, 재상 등을 배초하여 의논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원자를 책봉할 때 찬의와 동서의 찬창만 있으면 나이가 어려서 절을 못하는지 모르니 각별히 한 사람이 그 곁에 모시어 그때그때 절하게 하는 것이었단가. 이것은 예문에 어그러지기는 하나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조에 물으라 하였다. 조계는 재상, 대간 등의 임금 앞에 모여서 중요한 일을 아뢰는 것이다. 조계의 본인은 백관이 조위하여 계사하는 것이나 실록을 살펴보면 조계하는 날짜에 있어서는 태종 때는 한때 매일, 세종 때는 한때 아일의 이튿날, 또 그 뒤로는 일정한 날이 없었으며 조계에 참여하는 관원의 범위도 일정하지 않았다. 조계 때 아뢰는 일은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뒤에는 반드시 사수에 관한 일만을 아뢰게 되었다. 준조실월 39권 중종 15년 4월 1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조계를 들다. 조화는 조이의 하나로 백관이 조회하여 하례를 올리는 조정의 의례이다. 정조, 동지, 상망, 왕과 왕비의 탄일 등에 거행한다. 준조실월 39권 중종 15년 4월 1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영중주부사 정광필, 영의정 김전, 조화의정 남건, 우의정 이유청, 예조판서 권균, 좌참천 유담년, 병조판서 고형상, 공조판서 황형, 형조판서 홍수, 호조판서 한세환, 이조판서 심정, 한승부 판윤, 한영윤, 우참천 김극필, 병조참판 방유령, 지변사 윤희평, 오보, 김석철 등이 의논드리기를 저들의 언서가 오만하고 마음대로 우리 땅에 들어왔으니 워낙 군사를 일으켜 정토해야 마땅하나 우리 일에 있어서도 먼저 닦아진 뒤라야 됩니다. 만약에 방어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조치하지 않고 막내대에 구축하는 군사를 일으킨다면 뒷날에 우헌을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전부 다 백배로 닦은 뒤에 농사가 풍년드는 것을 보고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또 토병이 단약하다 하니 방어에 관한 여러 가지 일과 토병을 보완하는 일을 병조에 조치시키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 의논이 마땅하다. 이런 일은 신중히 하는 것이 옳다. 병조에 조치시키라 하였다. 진조실의 39권 정종 15년 4월 1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노를 강독하였다. 동지사 이항이 아뢰기를 옛말에 연옹지치라는 것은 유약한 사람이요 아비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강악한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임금은 그 사정, 국직을 살피고 그 뜻이 도덕, 공명, 부귀의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진퇴해야 하며 그러면 지위를 얻고자 걱정하고 얻은 지위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무리가 어떻게 진용되겠습니까? 하고 시간관 정사룡이 아뢰기라 임금이 어찌 사정의 진퇴를 할 때를 살피지 않겠습니까마는 얻고자 걱정하고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처음 진용되기를 탐낼 때에 임금의 호우를 잘 살펴서 온갖 방법으로 뜻을 맞춰 진용되기를 구하니 임금은 이것도 살펴야 합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말 잘하는 사람은 교묘히 꾸미고 재빠른 말로 잘 형용하여 시비를 허리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정에 현혹되게 합니다. 신이 전의 이를 보건대 사람들이 다투어 언사를 승성하여 스스로 정인 군자라고 하나 그 행실을 보면 사특하고 엄휴울하였습니다. 학생까지도 허니 묵좌하고 말하지 않으며 손으로 한 권의 글도 펴보지 않으면서 스스로 참된 학자라 하므로 학자가 옛사람이 남긴 말과 행실을 많이 다 알려고 힘쓰지 않고 다만 말을 꾸미고 글자를 꾸미는 것을 일삼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벼슬로 갑자기 오름으로 사람들이 다투어 서로 승상하니 풍속이 이미 이루어져서 문득 고칠 수 없습니다. 상께서는 시비를 변정하여 바른대로 돌아가게 하셔야 합니다. 상의 뜻이 만약 시비를 굳게 정하여 명백하게 결단하여 바르려 하지 않으신다면 신은 아마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공자가 소정묘를 죽였을 때 교제를 두루 세웠는데 문인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공자가 옳은 듯 하면서도 그런 자라는 것을 밝히는 까닭은 그 의심을 품기 위한 그 의심을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제 옳은 듯 하면서 그런 자는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정사룡이 아뢰기를 자색이 주색을 어지럽히는 것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으며 정성이 악을 어지럽히는 것은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으나 나라를 뒤집는 말 잘하는 자는 증언할 만한 형상이 없으니 이것은 임금이 깊이 살펴야 합니다. 접대의 이런 그 말과 용모로 본다면 바르다고 하겠으나 행사로 보면 저렇듯 사특하였는데 이 무리의 일은 상께서 그 사특함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심은 지키고 버리는 것이 무상하니 이제부터는 성심을 굳게 정하고 갈수록 더욱 굳혀서 간사한 사람이 다시 엿보지 못하게 하소서. 예전에 송고종이 진회의 간사함을 알고서는 다시 쓰지 않으리라 하였으나 끝내 물리치지 못하여 그 화를 불렀으니 임금이 거울 삼을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때 사람들이 승상하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이 염려일 따름이다. 말 잘하고 재빨리 꾸미는 말을 승상하면 저러하고 실덕 실행을 실행하면 이러하나 말 잘하고 재빨리 꾸미는 말일지라도 그 말이 정직하다면 버릴 수 없다. 과연 전일의 이런만 힘쓰고 실속을 힘쓰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연홍 지치는 종기를 빨고 치질의 환부를 할 틈이다. 권세의 몹시 아첨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